JBC 뉴스 9월 25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긴급 공지해드린대요. 발음이 잘 안 나와요. 긴급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불타 죽었습니다. 지금 이 국방부는 불타 죽었다 그러고 북한은 불에 태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관련해 가지고 오늘 김정은이가 전격 우리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라는 남쪽 동료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오늘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최고 존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표류했든 월북을 했든 어떻든 간에 북한군에 사살된 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이 사과 발표 나기 전만 하더라도요, 문재인 정권 지금 대국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 적 끌어내기 위해서 잘못 이 북한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청와대 문재인 정권을 향해 가지고 원점 타격해야 된다라고 이는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인터넷에는요, 북한군의 만행 또 문재인 정권의 거짓평화 쇼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관련해 가지고 대깨문 일각에서도 지금 반문재인 정서가 드러났다라는 게 시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김정은 친서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앞서 포럼 전에도 문재인과 김정은이 서로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존중한다는 그런 친서, 이 거짓 친서인데요. 이들 자체가 결국은 한 통속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더욱더 의심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지난 23일 날 문재인의 유엔 연설에서 밝혔던 종전선언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오늘 허평한 장군 전화 연결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궁금증, 또 지금 현재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안 보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이 대한민국 이 어떤 이 잘못된 정보에 휩쓸려 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을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그 해안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허평한 장군님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장군님하고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하는 날, 인터뷰 안 하는 날이 오히려 대한민국이 평온한 날인데요. 제가 장군님을 괴롭혔으면 죄송합니다. 나도 그래요. 내가 조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인터뷰를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면 이게 나라가 평온한 거고, 장군님을 자꾸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것은 나라가 그만큼 복잡하다 이러는데요. 장군님, 오늘 지금 이 국민이 불태워 죽은 그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예. 어떻게 봤습니까, 이걸요? 참 충격이죠. 예. 근데 사실 북한 아이들 본질을 따져보면은 예.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예. 분개스러운 일이지만 예. 북한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건 대수롭지 않는 일이고 예. 우리 국민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게 사건이 예. 지금 국방부가 이제
그걸 전부터 관측을 하고 예.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서는 어떤 이유인지 좀 시간을 지체하다가 예, 예. 이제 발표를 했는데 예. 의례적으로 북한이 이 전례 없이 여기에 대해서 통일전선부에서 해명을 해 나왔고 예, 예. 또 김정은이가 유감 표명은 했단 말입니다. 글쎄, 이게 보통 이제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이례적으로 이렇게 빨리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한 적이 없죠 과거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백대문 예. 특히 조국에는 SNS다가 예. 그 사과문 예. 그거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마치 예. 엄청난 성과나 거둔 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예. 우리 국민들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긴급하게 김정은이가 유감 표명을 하셨다고 봅니까? 했다고 봅니까? 이것은요. 예. 그 시신까지 불태웠다는 거, 그 해상에서. 예, 예. 이것은 지금 국내에 있는 문재인 지지자들까지도 예. 분노하고 예. 전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북한에 대해서 말할 예. 것도 없고 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보고 예. 북한이 김정이 당황한 거죠. 서로 위기의식을 거기다가 예, 예. 이거는 국제적으로 예. 일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게 앞으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제 관련돼 가지고 미국에서도 지금 대경로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예. 이제 국제적 인권 단체들도 나올 거고 예. 이 들고 나오면은 북한이 완전히 코나 몰립니다. 문재인 예. 물론 우리 국내에서 완전히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예.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이 비난을 받고 예. 입지가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걸 수습 차원에서 해명했다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시신 불태운 거 관련해 가지고 북한은 태우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군하고 지금 전체 이 정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불을 태운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이제 왜 북한 입장에서는 불을 예. 태우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 북한 그 통전부 해명서는 보면 그러거든요. 예. 의아물체가 오기 때문에 예. 우리 그 자기들 군 초소에서 초병이 예. 이 경비정에서 수화를 하니까 예. 대한민국에서 온 예. 이 암흑에다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는 예. 대답도 안 하고 움츠러들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어서 예. 총격을 가했다. 규정에 따라서 예. 사격을 했는데 예. 그 외에 보니까 시신은 없고 예. 부유물만 있어서 예. 요즘 코로나 규정 때문에 부유물을 불태웠다. 해상에서 태워버렸다. 이렇게 예. 나온단 말입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시신까지 태웠다는 여기에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게 충격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핵심이 바로 지금 시신을 태웠는가 안 태웠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게 핵심. 이게 만약에 그런데 우리 군의 발표를 보면은 예, 예. 처음에 이제 그 경비정이 와서 그 로프줄을 연결해가지고 예. 부유물하고 이씨를 끌고 가다가 예. 이걸 놓쳤답니다. 예. 놓쳐가 한 2시간 동안 주변에 수색을 하고 예. 다시 찾아가지고 끌고 가다가 1시간쯤 뒤에 해상에서 시신하고 좀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 이랬단 예. 말입니다. 예, 예. 우리 군의 관측이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장군님, 죄송하지만 뭐 군 비밀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 군이 그 정도까지는 다 뭐 어떤 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도 아니면 뭐 인공위성 첩보를 통해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예. 오늘 발표 나오대요. 정부 당국에서는 예. 그 시신을 불태운 시신 불태운 거는 말을 안 하고 예. 이제 월북이냐 아니냐 예. 이런 거 놀랐는데 월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는 월북에 관한 정보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 월북 기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통신에서 나오는 건데 예. 얘들이 이제 발견해가지고 끌고 가고 오고 이런 과정에서 상부에 보고를 분명히 했을 거고 예.
상부에 지시 받아서 해상에서 이렇게 처리하라 지시를 받고 처리를 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오늘 내용들이 분명하게 우리 정보위원회 감청을 해가 자료가 있을 거라고 나는 보거든요. 오늘 국정원 같은 경우도 김정은은 아마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추측성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김정은까지 보고가 됐는지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그거는 보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배대에서 처리될 수도 있고 예. 보고를 받고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어쨌든 초소에서 예. 그 경비정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사살하고 불태우고 하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이거는. 예. 자, 그렇다면 장관님. 분명히 상부 지시에 의해서 예. 어느 선인지 모르지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처리된 것은 거의 확실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북한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 그러면 이 처리했던 부분들이 김정은까지 직보가 안 됐을까요? 그게 밤에 일어난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이 무슨 뭐 크게 침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의 그 월부 개원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은 직접 보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미 8군은 이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공개해라라고 오늘 촉구했습니다. 미군이 영상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게 있다고 장군님도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볼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그거는 기술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예. 지금까지의 그런 걸 보면은 예.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시간대에 미군 첩보기가 한반도 상공에 떴단 말입니다. 지금 그 각종 외신 보도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다면 분명히 이게 대한 시신을 불태웠는가 태우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정확하게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지금 미군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트럼프 행정부가 트럼프가 어떻게 할는지도 모르고 예. 일단 김정은이 유감 표명하는 예. 통지문도 보낼 정도로 봐서는 예. 이 국제적으로 비하할 수가 있고 앞으로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직감을 느꼈기 때문에 예. 어차피 거기서 사가 나왔고 해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 차원에서 그냥 뜯고 갈 가능성이 나는 크다고 봅니다. 글쎄요, 지금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은 국방부라든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시신이 불태워졌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방송을 다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국민 시신이 불태워졌다 그러는데 오늘 급작스럽게 김정은이가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러면 총살만 하고 세우지 않았다. 이 시신을 불태웠다 안 태웠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금 밝히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요. 그게 밝혀지겠습니까? 이 정부에서 예.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의지를 가지고 진실로 다 그대로 다 소상하게 밝히면 되는데 밝혔잖아요. 예. 거기 뭐 국방부에서 보고를 했고 그 발표까지 36시간 지체를 했더라고요. NSC 상임위도 개최했고 거기서 다 논의가 된 겁니다. 결론 다 났어요. 불태웠다는 거는. 그래서 불태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북한에서는 그걸 발뺌을 하거든요. 걔들 뭐 발뺌을 한두 번 천안함도 저런 자기들 소용 아니라고 그러고 천안함 뿐입니까? 지금까지 뭐 과거에 수없는 도발을 해놓고 다 발뺌해요. 그게 전매 특허 아닙니까? 북한에. 네. 자, 그러면 장군이 이게 지금 이 시신이 불태워지고 이런 게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씨가 23일 날 새벽에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엔 연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유엔 연설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부각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자체를 국민들에게 속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였다기보다 뭐 발표를 지원하고 안 한 거죠.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거는. 거기 발표하고 나서 유엔에 그런 연설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게 더 괘씸한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이게 세월호 7시간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은폐를 했다. 시간별로 공격해야 된다. 하여튼 당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양심도 없고 조그마한 일말에 그런 게 없는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이제 나는 무섭고 우려되는 거는 예. 느닷없이 그 보름 전에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를 했단 그렇죠. 말입니다. 보름 전에 예? 친서가 예. 이건 굉장히 나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김정은이 하고 문재인 씨 서로 주고받는 친서를 예. 그것도 뭐 나쁜 내용도 아닌데 국민한테 예. 알리면 얼마나 좋은 내용인데 안 예. 알리고 시시하고 듣고 있었다는 거는 이따가 지금 와서 그걸 공개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보다 더한 어떤 내용도 주고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는 지금 알리지는 않았지만 북한하고는 교감을 하고 있다고 교감을 봐야 계속 하고 돼요.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그걸 보고 섬찟함을 느껴지는데 이번에. 예. 그 섬뜩함이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왜 지금 저거들끼리 이렇게 꿍짝꿍짝 했다는 것들은 따지고 보면 지금 사회주의 연방까지도 연결 확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확대할 수 있죠. 그 이상으로도 확대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저는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까지도 뭐 원색적으로 주접 떨지 마라 말이야 예. 하고 뭐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다고 뉴스도 나오고 이래서 예. 남북 관계가 완전히 경색이 돼서 어떤 라인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 이 양쪽 순회끼리는 저끼리 주고받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걸 국민한테 공개도 안 하고 말이죠. 가지고 있다가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그걸 뒤늦게 공개하는데 예. 자기들은 이 사태를 뭐 수사하는 데 도움이 줄 거라고 해서 공개를 뭐 수위하고 코로나에서 서로 걱정하고 주고받는 거를 했다고 내놔서 뭐 조금 예. 북한에 대한 이번에 이 사태를 좀 완화시켜 보려고 전략적으로 낸 것 같은데 예. 제가 이 볼 때는 그걸 보고 나는 이게 불태우고 한 것보다 더 섬찟함을 느껴졌어요. 자, 장군님, 오늘 예를 들어 북한의 그 어떤 발표 이것을 액면 그대로 국민들이 믿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 이게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불태워버리고 뭐 살점 하나 없이 다 태워버려 빼는 바다에 집어넣어버리면은 예. 그 시신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자기들은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총격을 가해해서 가보니까 예. 시신은 없더라고. 예. 사람은 없고 부유물만 있어서 부유물만 태워버렸다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미제로 남는 거죠. 미제로. 북한에서는 우리는 시신 태운 적 없다. 예. 우리가 소화를 해서 신분을 밝히라고 하니까 얼버무리고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나중에 도주를 하는 것 같아서 사격을 했고 사격 우회가 수색해보니까 사람은 없더라. 예. 부유물만 있어서 요즘 코로나가 문제되니까 부유물 회사에서 우리가 태운 거다. 예.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예. 이리 논단 말입니다. 예. 그래 노는 걸 무슨 수로 밝히겠어요. 우리 군도 이제 입장이 곤란해졌을 거예요, 앞으로. 예. 이게 이제 진짜 너희들이 뭐를 근거로 했냐 따지고 묻고 하면은 예. 이 정보 수집 출처는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공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장군님 잠깐만요. 장군님께서는 지금 국군기무사령관을 역임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장군님이 취해된다. 지금 장군님이 만약에 지금 현역 군인이시면 국군기무사령관이면 이 내용들 다 보고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받죠. 예. 근데 보고받았을 때 그러면 이게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경우에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정권 차원에서 이걸 잠시 덮자라고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권 차원에서 덮지 않았잖아요. 이 발표를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근데 안 할 수 발표했는데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한 36시간 지나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고민했겠죠. 예. 이거를 진짜 적당하게 하는 게 나으냐, 이 발표를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느냐 많이 예. 고심했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이 어쨌든 죽은 상이니까 이 발표를 안 했다가 또는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북한하고 어떻게 쓱싹해가지고 이 발표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어떤 행동은 뒤로 또 새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게 뭔지 그러려면 더 모르겠는데. 큰 휴증이 있으니까 사실대로 발표를 한 것 같아. 했는데 문제는 북한에서 이거를 발뺌하는 그렇죠. 해명을 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 아까 다시 이제 좀 약간 돌아가면요. 장군님께서는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하고 서로 친서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문재인의 친서가 김정은 위원장의 생명 존중 의지의 경의를 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이. 또 김정은이는 거기에 대한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키지기를 바란다라는 서로의 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느닷없이 보름 만에 이걸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발표했는데 예. 네.
그 저희가 그게 뭐라고 이게 봅니까? 예, 예.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예. 우리 남조선 인민들을 끔찍히 생각한다. 예. 이번 사건하고 관계없다. 예, 밑에서 어떻게 잘못돼서 한 것이지 예. 없다 하는 그 메시지를 김정은이까지 타격을 안 입겠다는 겁니다. 예. 김정은에 대한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김정은이도 알고 김정은 지시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예. 뭐 남북 관계는 뭐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완전 히 파탄이죠. 예. 파탄이기 때문에 김정은까지는 이게 관련된 게 아니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 예. 하는 거 얼마나 이걸 지금 와서 그걸 밝힌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예. 김정은 국방위원장까지는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는 것이기에. 예. 김정은과 관계는 없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을 끔찍히 아낀다. 아끼고 생명 존중한다. 예.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예. 지금 예. 이런 그걸 보름 동안 시시하고 있다가 지금 발표를 왜 하냐 이거에.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지금 또 대깨문들 또 이 좌파들은요 역시 우리 김정은이다라고 해가지고요 또 김정은을 추켜 세우는 지금 현재 이런 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김정은뿐만 아니라 뭐 문재인도 치기 세우대. 예. 언제 북한이 뭐 이런 거가 사과한 적이 있냐. 예. 사까지 받아냈다. 역시 예. 우리 지존께서 말이지 우리 지존께서 예. 그동안에 일관되게 북한을 우리가 화해 평화 예. 이 자세로 이렇게 한 결과로 이런 거 얻어냈다 해가 아주 뭐 대단하게 칭송하고 있어 이번에 또 보니까. 예. 나 참. 자, 지금 이제 그 저희 속에 아까도 제가 이제 약간 언급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친서까지 주고받았다 그러면 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는 수없이 전화 통화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군님? 그렇죠. 뭐 친서만 주고받겠습니까? 예. 이거 보면은 전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가 있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외형적으로는 모든 통신 다 절단되고 안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안 있었단 나와 말입니다. 있지만, 예. 근데 그 친서 이거는 참 좋은 건데 예. 이 떳떳하게 보름 전에 참 이런 게 주고받고 이래서 남북관계 우리가 그동안에 예. 어려웠지만은 양정상 간에 신뢰를 행사하고 있는 이런 서신도 주고받는다 하고 국민들한테 발표하면 글쎄요.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를 좋아했겠어요?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해가지고 지금 북한과 그러니까요. 통신도 끊기고 모든 대화가 지금 단절됐다라고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보름 전에 친서, 이 친서라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어떤 취직이기 때문에 이걸 언론에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는데 왜 공개 시점이 지금이냐 이거죠 이제. 글쎄요, 나도 그 참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등골이 오싹하더라니까 그 예. 보도를 보고 예. 자기들은 뭐 이게 이런 게 있었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을 생명과 재산을 끔찍히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다 예.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간접적으로 이번에 저 사살 명령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한 건 아니다는 예. 것을 감정적으로 지금 하는 게 그걸 자기들은 공개를 했는데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주고받고 하고 있다 국민들 몰래 예. 이 사실은 이 국회에서 따지고 말이죠. 예.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장군님 그러면요 23일 날 새벽에 문재인의 유엔 연설 종전선은 이 자체도 북한하고의 어떤 서로가 협의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도 나오는데 장군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의혹을 하고도 남을 정도죠. 지금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걸 보면은. 예. 그런데 뭐 그거는 고감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관계없이 이 문재인 씨 머릿속에는 예.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 생명이 과연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가지는데요. 이 사태를 지금 향후에 우리 우파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 북한의 저 행진의 그 속성을 우리가 예.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고 예. 우리 우파 국민들이 예. 하나로 결집을 해야죠. 결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 의혹 한 점 없이 국민들한테 밝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예.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이 한다고 됩니까? 지금 뭐 집회도 못하게 하는데 예. 국회에서 이거 해야죠. 예.
국민의힘 저 뭐합니까? 여기서 따져야 되고 예. 우리 언론도 이게 집중적으로 나서서 밝혀서 예. 이래 해야 되는데 그래 한다고 몰래 친서까지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 이 참 걱정이네요. 지금 이제 아까 방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 독립유공자 단체 강복회, 여기 이제 이 피살 사건 관련한 김원웅이라는 그 강복회장이 월북 피살은 친일 세력 이간질이 원인이다라고 밝히고 또 좌파 언론 매체들도 화장 행동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있는데 지금 이런 쓰레기들 청소가 우선이 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잡힐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군님? 그래서 그 쓰레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수로 청소를 합니까 지금? 참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장군님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 인터뷰가 이제 어떤 진행하다 보면 한탄이 나옵니다. 한탄이 나와요. 아니 우리가 지금 3년 전부터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탄핵 그 전국에서부터 제가 나와서 외치고 예. 하소연하고 국민들이 일어나라고 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저는 그 전에 벌써 군생활을 할 때 또 예편하고 11년째 예편하자마자 단 하루도 내가 개인적으로 쉬지 않고 쭉 해오다가 탄핵 전국 맞아가 오늘까지 오는 근본 이유가 예. 결국은 저 사람들 속성을 아니까 예.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는데 예. 이거를 이제 어쨌든 투표로 선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 곡괭이 들고 횡령해서 한 건 아니야. 촛불 횡령이라지만 예. 그것도 쳐들어가서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우파 국민들도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예. 결국 문재인 정권을 압박을 해서 예. 태도를 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문재인 끌어내리는 그런 자세와 각오로 지금까지 투쟁을 했는데 이걸 하나로 결집하지 못했고 예. 또 코로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그나마 투쟁할 수 있는 동력을 지금 상실해가는 이런 상황에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럼에도 각 단체 예. 우파 단체들이 여긴 이슈가 있을 때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예.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선거 투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선거 혁명을 해야 됩니다. 선거 혁명을. 예. 이번에 그 북한의 그 본질, 북한 김일성 왕조 체제의 본질, 예. 그리고 이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의 추종자들과 이 실세들의 속성, 예.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다시는 이 사람들이 집권하지 못하도록 예. 선거혁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군님, 지금 오늘 이제 문재인 씨가 국군의 날 이 기념식에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도 김포에서 음악 감상을 하고 세계적인 가수 BTS 방탄소년단에 대한 찬양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국민이 불태워 지금 죽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문재인의 행각들,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일각에서는 이제 정신 나갔다라고 표현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신 나갔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문재인이는 정신 나간 게 아니고 그런 문재인의 어떤 공산주의 실현을 위한 자기 길을 걷고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갖고 있거든요. 장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뻔뻔한 사람이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뻔뻔한 사람이죠. 예.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 같아서 일반 국민, 일반 대통령, 일반 지지자라 그러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이 국군의 날 행사만 하더라도 예. 말이 좀 옆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 행사로 지난 70년간 해온 거예요. 그렇죠. 10월 1일이죠. 예, 그런데 이 양반 정권 이 대통령 되고 나서는 10월 1일을 안 해요. 예, 예. 9월 달에 하는 건 합니다. 예, 예. 강복군, 나를 국군날 해야 된다고 일거리 예.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따라서 그러는 건지, 예. 물론 10월 1일이 연휴, 추석 연휴하고 겹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예. 과거에 국군날 행사를 이래 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데 모든 국민들은 국군의 날하면 10월 1일이고
예. 뭐 어떤 군의 자체에 대한 사기와 격려를 해주는 국민들이 고마워하는 그런 날로 다 정했는데 국군날 행사 몰래 숨어서 하잖아요. 숨어서 예, 예, 예.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오늘 몰랐습니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뭐 오늘 한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뉴스 나오던데. 예, 예. 오래됐어 일이 한 지가. 예, 글쎄요. 예. 뭐 9월 28일 하다가 뭐 25일 예. 하다가 26일 하다가 이래 샀더라고. 예. 그래서 사실 여기 정권에 기대하는 거 관심 없어요. 그러면은 이 제한군이나 성우에서라도 말이죠. 예, 예. 이걸 좀 뭐라 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예, 바로 잡았도록 특히 노력해야 뭐 되는 거예요. 대수장 뭐 결성되어 있는 저 사람들도 뭐 하는 건지. 예. 이 10월 1일 날 말이야. 예비역들 총회가 별도 뭐 국군날 행사를 예비역 국군날 행사를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없고, 그냥 관심이 없는데, 10월 1일이 국군날 한 그 에피소드는, 예. 뭐, 그 3사단이 6.25 때 38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건지, 예. 그 당시에 공군이 이제 창설이 마감된 게 10월 1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6회 공군이 바로 이제 창설이 완료되니까 그날을 해서 사실은 국군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거기 공교롭게 이제 38선 돌파일이라고 일치가 돼서 예, 예.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지금 문재인 씨의 머릿속에는 예. 이 대한민국을 정통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대한민국 8월 15일 건국도 부정하고 있는데. 네, 그 부정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예. 문제는 저 사람이 저리 생각한다 해서 북한이 자기 의견에 동조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예. 저 꿈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에 김정은이가 저리 크게 뭐 해명도 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이렇게 하는 것은 예. 시신을 불태웠다는 이 사실입니다. 예. 이 사실은 엄청난 충격으로 자기한테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발뺌하고 이걸 부정하는 차원에서 예. 대남 어떻게 보면 심리전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 이걸 또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말이죠. 참. 이리 가는 것 같아서 나 이게 참 걱정입니다. 예. 저는 뭐 모든 걸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예. 장군님은 긍정적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예. 저는 뭐 보고 이리 하려는데 예. 전례 없이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어쨌든 뭐 15일 전에 주고받은 그 친서 내용은 보면은 예. 정말 뭐 서로 간에 예. 양쪽 그 우리 8천만 동포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 내용 구구절절히 들어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발표도 하고 말이죠. 예. 이번에 그걸 하고 난 뒤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이가 예. 내가 사실은 내가 이거 보고 못 받고 밑에서 이렇게 규정대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일이 된 것 같은데 예. 내가 이 유감을 관계자들을 내가 확실하게 문책도 하고 예.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런 단계적으로 나서면 이번에 이게 좋죠 모양이. 예.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친서 내용 공개도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분명하게 해상에서 지층까지 기름 부어서 불태우는 걸 다 관측 보고도 하고, 예. 그거 뭐 불만 태우고 애들이 말았겠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상부에 다 보고하고 결과 보고까지 무전을 다 하는데, 예. 그거 다 감청되고요. 관측되는 거예요. 자, 장군님. 이 지금 군도요, 굉장히 지금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군이 우리 국민을 이렇게 이 총을 맞고 불태워지는 걸 이제 보고도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했어야 됩니까? 그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예.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시는 건데, 예. NL 북쪽이고, 예,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군의 지금까지 정보나 그 당시 관측 여러 가지 정화를 봐서는 월북을 한 것으로 분명히 보여졌단 말입니다. 예, 예. 월북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예. 그런데 NL 북방이 워낙 멀리 때문에 예.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죠. 그거를 예. 우리 경비정을 떼어서 데려올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그렇다고 뭐 거기다 포격을 가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지켜볼 수만 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 이겁니까? 없는 상황이고 다만 예. 이 남북 간에 그 긴급하게 연락 체제가 돼 있었다면은 신속하게 그 상부에 보고를 하고 예. 그 위에서 청와대 NSC나 예. 그 연락하는 책임 부서에서 북쪽에다 긴급 통지문을 보내서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그 신변을 좀 안전하게 예. 수습을 해서 우리한테 잘 인도해 주길 바란다 하고 서로 교섭하고 협의할 수 있었으면 그런 절차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두절되어 있는 상태고 그걸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가 주고받은 신선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동안 소통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주면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전화까지 주고받을 수 있었다면 문재인 씨가 밤에 그 보고를 받을 때는 예. 이미 상황이 끝나고 나서 보고받은 거예요. 이미 불 태워지고 예. 그 상황 끝나고 나서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보고를 했고 예. 그 다음에 NSC 그 실무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대통령이 소집도 안 했다, 참석도 안 했더라고요. 예. 뭐 저 수훈 국방 안보실장 주재로 열었던데 예. 거기서는 이제 앞으로 이게 정확한 그 실상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예. 이런 정도의 논의가 있지. 예. 그 다 뭐 벌써 지나갔는데 예. 그것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데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NSC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참석 안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사람 뭐 이분만 참석 안 했습니까? 전에서 보니까 뭐 참석 안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상식에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 사람은 처음에 뭐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는 달라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참, 장군님, 이 방송하면 할수록 문재인이라는 자가 정말 미스터리 인물이고, 이런 자가 어떻게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됐는지 정말 기가 찹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탄핵에서 비롯됐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우리 국민들이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본질을 몰라서 하는 선택한 겁니다. 예. 저는 그 노무현 정권 때 예. 바다 얘기라는 거를 그 서민들 사는 동네 곳곳에 설치해가지고 예. 그 코 묻은 서민들 돈을 갈취해가는 걸 보고 나는 그때부터 저 인간들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 봤어요. 예. 그래서 뭐 정말 그거 아니 차라리 뭐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같이 크게 뭐 경마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건 하든지 안 그러면 저 강원랜드까지 도박장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돈 있는 사람들 그거 하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 없는 서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놓고 공정사회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 서민 동네에다가 해가지고 서민들 주머니를 도박과 뭐 훌쳐가는 걸 보고요. 나는 그때 벌써 저 사람들한테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 국민들요. 하나를 보면 10거를 안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는데 이렇게 그걸 보면서도 표 채워주고 국회도 지금 뭐 180도 이상 기원선 가까이 밀어주고 일하는 거 보면은 이거 누굴 타당했어요. 그래서 국민들 개개인을 그래서 제가 계속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이 나라 바로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세상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하는데 내보고 맨날 국민 깨어나라 한다고 욕을 때리하고 군은 많으냐 그러고 군이 구태타 해야지 말이야 그러고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조원진 대표가요, 이 청와대를 국민들이 원점 타격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하지 않으면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요. 이 그만큼 국민들이 정서가 지금 원점 타격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장군님도 원점 타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분노에 참 얼마나 답답하고 분노에 차시면 그런 얘기까지 합니까? 지금 국민 이 나라를 진정 걱정하는 애국 국민이라면은 또 애국 지도자라면은 그런 심정이죠. 그렇죠. 그 심정의 발로죠.
오죽했으면 지금 국민들이, 특히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 다른 이 국민의힘, 국민의 적당 이 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짚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 탓 저 탓만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고 참 답답합니다, 장군님.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본질을 내면 걱정되는 게, 야, 북한이 뭐 시신까지는 안 태웠다는데, 그리고 뭐, 전례 없이, 국방 김정은까지도, 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친서를 보내고, 더욱이나 뭐, 한 보름 전에 우리 태풍 코로나에 걱정하는 친서도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번 사건은 보니까 뭐, 불가피하게 뭐 그럴 수밖에 일어난 없다. 사건인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남북 간에 비온뒤에 딱 묻는다고 서로 뭐 교류하고 협력하는 돌파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이제 뭐 유도를 하고 흘러가겠죠. 여기 속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유엔 제재 이런 우리가 필요 없다. 앞으로요, 이보다 더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북한 김일성 왕조 체제의 그 속성, 저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가 정시무장도 하고, 여러 가지 강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하고 지키는 바탕에서 북한을 포용을 해서 한격하는, 정말 이런 전략과 이런 정책으로 나가야지, 감상적으로 이렇게 또 뭐, 이거 불행한 사태, 이거 불태워 죽이는 난리를 치고 흥분했다가, 뭐, 그러지는 불은 안 떼었다는데, 그리고 유감까지 표명했는데, 뭐, 이 큰 문제 안 되겠다. 아이고, 그냥 잊고 넘어가고, 북한하고 뭐 또 잘 지내자. 이런 분위기로 이제 또 흘러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지금 장군님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분위기가 왔어요. 근데 뭐 남북 간에 뭐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뭐 파탄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본질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자, 장군님, 그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본질은 이제 김정은 집단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문재인은 자기의 야망이 연방제 아닙니까? 그렇죠. 연방제에 대한 문재인이가 이 본질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근데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아무리 연방제 하고 싶어도 북한이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상태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분위기 봤을 때는 친서를 교환하고 또 유엔 연설 관련해가지고 서로가 조율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본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 집단이 문재인을 꼭두가시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활용하겠죠. 활용하려고 하죠. 활용하려고. 그러나 또 우리 국회가 있는데 아무리 미통당이 뭐 더불당이 뭐 애들이 그 사상이 그렇게 전도된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도 많아요. 많고 또 우리 국민의힘 당도 근본적으로 체제를 내주고 북한한테 그냥 넘어가는 그런 개헌이나 그런 어떤 그 법안을 만드는 거는 저는 절대로 문재인 마음대로 못한다고. 거기에 또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감시하면서 들고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 이런 일도 좋은 교훈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뭐 저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 간에 파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겠다. 그런 문재인의 속성도 저 사람의 그 태도나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분명히 알고 앞으로 우리가 견제해 나가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면 된다. 나는 그래 봅니다. 자, 장군님 이제 하나 더 질문하면요. 종전선언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 종전선언 관련해가지고 국민적인 또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죠? 못해요. 그 못하는 거는 벌써 미국을 비롯한 국제 조야에서 완전 왕따를 만들잖아요. 이번에 그 문재인 씨가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전부 나서서 북한 핵을 포기하고
자유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 핵이 지금 한 4, 50개가 있고 뭐 불과 앞으로 몇 년 내에 100개 이상 갖는 이런 나라가 된다고 예. 계속 그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마저도 예. 이번에 유엔 그 연설에서 CVID 예. 북한의 CVID에 입각한 핵 문제 자체를 확실하라고 확실히 연설을 했단 했겠죠. 말입니다. 예. 예. 뭐 마크롱이 뭐 북한 핵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 북한 핵은 우리 그 남북한뿐만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생각자들 볼 때는. 예. 그래서 북한 핵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인영이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꿈을 뗀단 예. 말입니다. 예. 이제 북한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버리자. 예. 버리고 다른 각도로 북한에 접근하자 이런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번에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고 나온다고요. 예, 예,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엔에. 예. 예. 그래서 저거는 자기들 생각 의견이지. 예. 미국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예. 북한 핵을 용납을 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위험하다네 그랬죠. 그렇죠. 트럼프는 뭐 벌써 평양 뭐 트럼프 타워 뭐 건설한다는 말도 오늘 나오더라고요. 예. 예.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그 사람은 뭐 다음에 대통령 끝나면 뭐 하겠어요. 또 자기 사업해야 되는데 예. 북한하고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래서 나는 잘해야 된다. 예. 정말 잘해야 돼. 이제는 우리 한미 동맹마저도 흔들리면서 예.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내에. 예. 예. 예, 그래서 정말 남북 간에 잘 지내고 고용하고 화해 협력하는 거 다 좋다 이겁니다. 예. 예. 그러나 반드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키는 바탕에 있어. 예.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 통일을 한다는 그 바탕 예. 위에서 해야 된다. 예. 이걸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우리 정치권과 예. 우리 지식인들이 이 사실만 깨닫고 접근한다면은 예. 어떤 상황이 와도 저는 우리 스스로 지키면서 궁극적으로 자유 통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장군님. 이제 또 뭐 외람된 질문인데요. 군이 지금 추미애 사건 관련해 추미애 아들 뭐 특혜 의혹 또 이번에 이제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불타 죽고 사살됐던 그 논란 속에서 이 군이 역할을 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런 질타가 굉장히 강한데요. 장군님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군에 있는 지휘관이라면 선배로서 이 군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이것은 요번에 그 연평도 여기 그것도 예. 군의 역할을 못한 거 아닙니다. 그 어떻게 밤중에 이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 그 시간에 예. 그래도 우리 초병들이 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정황을 예. 다 관측을 하고 예. 사실은 처음에 그 올라갈 때 예. NL을 넘기 전에 우리 경비정을 출동시켜서 예. 데려왔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 단계를 놓쳐버린 게 아쉽다 이거죠. 예. 그러나 그 위에 북한 경비정이 출동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예. 그걸 관측을 해서 끝까지 일해서 보고하고 그 예.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제가 예. 볼 때 100점은 못 줘도 예. 7, 80점은 줄 수 있는 군대입니다. 저 상은. 예. 그게 뭐 처음부터 조그마한 물지 하나 또 올라가는까지 우리 초병인들이 그 넓은 바다에 깜깜한데 예. 찾아가지고 출동시에 찾아온다는 거는 그거는 이론적으로 그 작전 개념상으로는 맞는데 예. 우리가 지휘를 하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그러나 이번에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청와대 보고하고 예. 심지어 그 발표하는 것까지는 예. 나는 나름대로 잘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거는 인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느 부분들에 그 대해서 이후에 예. 앞으로 뭐 전개되는 데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문제고 예. 우리 군의 기본은 나는 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추미애 아들 사건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필부 필모의 아들을 하더라도 예. 병이 났을 때 예. 군 병원에 수술을 하지 않고 민간 예. 병원에 부모들이 원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예. 병가를 내주게 돼 있고 예. 그 수술을 일찍 했는데 또 이
그 가로 기간이 필요해서 좀 연장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예. 그거를 다 보고를 받고 분석 평가해서 그걸 해줘야 된다면 연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규정과 절차는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 예. 다만 그 과정에서 예. 두 가지가 문제라고 그랬죠. 예. 첫째는 별 병도 아니고 크게 문제도 안 되는데 예, 예. 요즘 뭐 병원에 진단서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어디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예. 이렇게 한 예. 건지 예. 또 그 과정에서 예. 정말 그 추미애 장관 예. 본인이나 뭐 주변에서 하여튼 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예. 이거는 추가로 더 해줄 수 없는 건데 할 수 없이 해줬다 예. 했을 때는 그 해준 직원도 문제고 예. 그게 바로 우리 군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다면은 예. 그 다음에 그 청탁을 한 예. 뭐 압박성 청탁을 한 게 사실이면 그에 대한 벌을 받으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장군님, 우리 그는 이제- 검찰 예. 몫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에서도 예. 이 보도하는 거 보면 이 군을 그냥 매도를 하는 일이 보도를 하고 예. 군 출신 국회의원들마저도 마치 막 그냥 군을 난도질하는 막 그 하는데 예.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가 볼 때는. 우리 방금 이제 댓글이 장군님한테 장군님은 그 저기 군 사랑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런 질문도 이 댓글에 달렸는데요. 이 군 사랑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게 좀 군의 본질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장군님 죄송합니다. 군의 근본 목표는 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예. 그거는 싸워 이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싸워 만약에- 이기기 위해서는 근본이 뭐라고 그랬죠? 예. 그 부하 장병이 지휘관을 중심으로 친자식 친행계로 예. 똘똘 뭉쳐있는 군대만이 이길 싸워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군대가 그렇죠. 되는 겁니다. 예. 그 싸워 친자식 친행계로 뭉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원리 원칙대로도 하되 예. 부하 장병 한 명 한 명에 대한 신상이나 애로사항 이런 거를 다 찾아서 지휘관이 그걸 적극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대다수 과거 지휘관들을 보면 그냥 원리 원칙대로 규정대로 막 줄자가 자르듯이 잘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뭐 겁이 나니까 예의하고 하지만 뒤에 돌아서 다 맨용 겪고 한다. 장군님 지금 국민들이 규정과 원리 원칙은 예. 그대로 적용을 하되 예. 평시 군대에서는 부하들의 정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부하들의 병이 나거나 예. 집안에 또 부모 상을 당하거나 이런 어떤 일이 있어서 꼭 그 병사들을 도와줘야 되고 이래 할 때는 최대한 배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장군님. 초미의 아들로 놓고 보니까 예. 이게 뭐 우리 자식들은 군대 가서 말이야 정기휴가 한번 오는 거 외에는 뭐 이거요 병이 더 깊으면 어가서 제대도 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민원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예. 해당 지휘관한테 얘기해도 통사장에도 말을 안 들으면은 예. 상급지대 국방부도 하고 국방부에도 해도 안 되면 국가인권에 가고 안 되면 청와대까지 진정서 넣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그걸 난리를 치는지. 장군님 제가 하나 더 아주 이 유치한 질문 같은데요. 지금 군이 전쟁 나면 싸워서 일기 쓸 데 없습니까? 그건 싸워서 이기는 군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군을 왜 유지를 합니까? 저는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군 어떤 군기라든지 뭐 사격 훈련도 한 번 안 나가봤다 그러는데 총도 안 쏴본 장군 군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예. 군이라는 것은 예. 10년 양병 1일 용병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10년 또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대비한 게 군인데 예. 물론 평시에도 국경을 철동까지 방어를 해서 지켜서 북한 적의 도발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 이 양병을 해서 전쟁 시에 한 번 쓰는 이게 군인데 예. 우리 군은 평시에 항상 전시처럼 이렇게 긴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전쟁 나면은 반드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예, 예. 그런 기본 훈련을 하고 있는 군이고 예. 우리 군의 학력이라든지 예, 예. 우리 장병들의 학력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어요. 예, 예. 너무 평소에 이런 작은 일을 가지고 군을 예. 매도를 하고 떡을 치고 하는 건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군인들 사기 올려주고 예.
예. 다만 정치가 군을 예. 약화시키거나 예.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안 된다. 예. 우리 국민들은 이 군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쟁나무 싸우고, 예. 전쟁나무 싸우고, 예. 분명히 싸우면 우리 이깁니다. 예. 또 뭐 유치한 질문 같은데, 지금 전쟁 나면 장군님도 바로 싸우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할 때 예. 이제 완전 면역을 할 거냐, 예. 그 예비역으로 전역을 할 거냐 선택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난 예비역으로 언제라도 전역 나면, 예. 나 군부 다시 싸우려고 예비역으로 나는 선택을 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예. 이제 그 군에서 우리가 운동까지 불러서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그게 문제죠. 예. 들어가서 내가 옆에서 보고 조언이라도 할 수 있고, 예. 전략적인 그 지도자를 그 참고로 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죠. 안 그러면 뭐 나중에 총이라도 하나 들고 한 놈이라도 쏴 죽이고 뭐 내 죽도록 싸워야죠. 야, 오늘 이 사실 굉장히 저는 지금 놀라운 걸로 들립니다. 장군님이 지금 만약에 대비해가지고 완전한 전역이 아닌 예비군으로 지금 예비군으로 돼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전역할 때 예. 완전 면역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예. 저는 예비군으로 선택을 했어요. 예. 저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장군님 뒤에 서 있겠습니다.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도 대한민국 이 뭐 많은 자유우파 국민들도 장군님 뒤에 서야만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은 예. 군의 존재 목적은 1차적으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예. 전쟁이 나는 것은 예. 전쟁이 나서 싸워 이기는 것은 두 번째예요. 예. 전쟁이 나지 않도록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평시 군의 존재 목적의 1번이라는 우리 국민들 아셔야 되고, 예.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상 강력한 군사를 건설하고, 예. 강인한 훈련도 하고, 출동 같은 경제도 하고, 예. 기강도 확실히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 동맹을 어느 국가인가 동맹을 맺게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예. 혼자 전쟁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현대 국가에서 더구나 우리는 예. 그러나 우리는 그야말로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진 국가이면서 예. 또 그 나라의 인권과 영토를 탐하지 않으면서 또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그 예. 위대한 미국하고 예.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이 예. 우리의 축복이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예. 그리고 전쟁에 나설 때도 세계에 제일 강한 이 우리 동맹 미국하고 싸우게 되면 예. 그 있잖아요. 요번에 그 나왔잖아요. 예. 15분 내에 북한 완전히 도발하면 초타시 뿌린다고 전쟁하면은 예. 예. 그 계획도 다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너무 그 전쟁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장군님 믿고 이제 신뢰하고 예. 우리 군 응원하고 예. 언론에 나오고 뭐 국회에서 불러내 떠들고 장관이나 총장 불러서 막 질문해서 따지고 뭐 그 보면은 예. 그 사람들이 다 알아도 예. 어쨌든 장관이나 총장의 입장에서는 예. 다 알지만 아는 그대로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하면 돼요. 나는 예. 이 보면 그게 보여요. 예. 저 사람이 처리 답변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국방부나 그 중령대 가서 사단장 나를 10년을 근무하면서 국회에 내가 답변도 쓰고 했는데 예. 우리 군이 그 현장에 답변하는 거나 내용 이런 거 갖고 막 언론에 터집 잡고 문제 잡는데 예. 그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이제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뭐 이 방송에 이제 늦게 들어온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네. 지금 국민이 불태워 죽은 거, 뭐 불태웠는지 북한은 불태우지 않았다 그러고 있고, 또 이 갑자기 이례적으로 김정은이가 지금 이 친서까지 보내면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께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럼 이 사태를 가지고 예. 남북 간에 파탄을 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예. 파탄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고 그 정도 사안은 아니근데 예. 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예? 예. 우리 국민의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목표고 국가가 해야 될 또 우리 예. 군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북한은 분명히 그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 앞으로 대비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데 요를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예. 그렇다고 저희들 변명이나 또는 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개심을 완전히 우리가 풀어버리고 야 김정은 진짜 뭐 예. 제대로 이번에 사과도 하고 보니까 괜찮네. 예. 뭐 우리 문재인 씨 말이야. 예. 뭐 역대 어느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사과도 받아내고 대단한 분이네. 예. 이런 식으로 분위기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사태의 본질을 분명히 예. 우리 국가와 군의 기본 예. 책무를 다 못하는 데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되고 예. 북한에 대해서도 아무리 해명을 하고 사과하더라도 예. 이 사실, 예. 사실은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예. 또 그 바탕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교훈을 삼아서 예. 남북관계나 우리 군의 대비태세나 예. 갖추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장로님 오늘 딱 1시간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네. 예, 장로님 또 이제 장로님 자주 인터뷰 안 해야 되는데요. 장로님 인터뷰를 안 하는 게 이 나라가 평온한 건데. 좀 안 하도록 해보소. 이 우리가 병원에 안 가는 게 우리 건강한 사람이고 또 나라 인터뷰 이렇게 안 하는 게 또 나라가 평온한 건데 자꾸 인터뷰를 하는 게 이 나라가 그만큼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자유통일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분단에서는 이 민족의 분단에서는 다 비극이고 프레임이다. 바로 빨리 자유통일을 이루면은 예.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됩니다. 예, 장로님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에. 예, 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JBC 뉴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로님. 자, 우리 이제 오늘 역시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했습니다. 앞서 제가 뭐 이야기하듯이 인터뷰할 때 이야기했듯이요. 이 정치인들이 언론에 좀 많이 나오지 않고 또 허 장군님처럼 그는 이 전직 기무사령관이 언론에 저하고 인터뷰하지 않는 게요. 이게 나라가 평온한 겁니다. 사실 이 평온한 나라는 국민들이 정치에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역사의 체제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1일 머릿속에는 국군의 기념일 날입니다. 그런데 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9월 25일로 바꾸고 9월달로 옮겨버렸습니다. 허 장군님 아까 그 지적했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이 국민들로부터 군을 점점 멀게 하는 또 다른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역사 허물기나 작업이라 일하냐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특히 아까 인터뷰 중에서 이제 이 관심이 갔던 부분들은 허 장군님이 완전한 이 면역이 아닌 지금 향토 예비군으로 있다 이겁니다. 향토 예비군. 향토 예비군으로 있다는 것은 이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바로 이 전쟁터로 달려가겠다라는 그런 이 결기로 아마 향토 예비군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뭐 이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장군들 또 군인들도 많지만요. 허평한 이 장군처럼 저런 장군이 대한민국에 3명만 있었다 그러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군은 바로 세울 거라고 봅니다. 또 한편 나아가가지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 같은 정치인이 또 3명만 있었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은 이 좌파 그 세력들에게도 무너지지 않을 나라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그런 3명이 없다는 게 상당히 아쉽고 하지만 또 현재 그 한 명이라도 허평한 장군님 같은 한 명이라도 또 조원진 대표 같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스스로 행복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 혼탁한 나라에 허평한 장군마저도 또 조원진 대표마저도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고 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바로 진실과 정의를 똑바른 해안을 가지고 대한민국 앞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대통령 또 이 국민의힘 같은 저는 위장 기회주의 우파 정당
저기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모두가 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평한 장군, 조원진 대표 같은 두 정치인들, 두 전직 장군은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터벅터벅 투쟁의 깃발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JBC 뉴스 소감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또 뭐 현안이 있으면 허 장군님 모시고 또 뭐 되도록 우리 많은 분들이 조원진 대표도 모셔달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 JBC 뉴스가 이제 한 98,200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제 한 1,800만 더 오면 10만을 채우는데요. 물론 JBC 다 뉴스와 합치면 지금 11만입니다. 11만 명인데요. JBC 뉴스 하나 10만 채우는 날, 10만 기념으로 그때 조원진 대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10만 채우는 날 여러분들 조 대표를 모시고 조 대표 관련해가지고 모든 인터뷰, 그날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 두세 시간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인터뷰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